설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세 사기 대책 5편 공인중개사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된다,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공인중개사도 일의 완성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을 맡은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충실하게 의뢰인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그리고 권리관계에 대해서 관련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 줘야 된다 라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상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를 주거나 해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 형사처벌 받는다 라고도 규정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계약 유형마다 거래상 중요한 내용이 뭔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여러분, 임대차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임대에 들어갈 집의 상태? 그게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4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년을 살면서 저희가 지급하는 돈은 거의 그 주택의 매매 가격, 살 수 있는 가격에 육박하는 돈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을 조금만 살 수 있는데 안 사고 돈을 맡겨놓고 그 집을 2년 내지 4년 사용하고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집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매매 대금에 육박하는 큰 돈을 다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 중간에 임대인이 문제가 생겨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전세 사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다가구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요 두 가지 유형에서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구 단독주택이 뭐냐? 여러 가구가 있지만 주택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의 주택이냐, 주인이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를 뭘로 기준을 하냐? 등기부상으로 기준을. 등기부를 떼서 등기부상 하나의 주택이다. 그러면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한 개 주택인데, 그런데 독립된 주거 공간이 여러 가구 있는 경우에요. 이게 뭐냐? 대표적인 게 원룸이죠. 원룸 같은 경우 들어가면 출입구, 복도 그렇지만 각 방마다 개별 호실이 정해져 있고 각 화장실, 근데 투룸, 쓰리룸 이런 데는 다 따로따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호실로 인식을 하지만 등기부를 떼보면 한 개의 주택이다 라고 하면 다가구 단독주택이 됩니다. 자, 이런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에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줘야 될 게 뭐냐? 선순위 임차 보증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러분, 다가구 단독주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한 명인데 여러 명이 살고 있어요. 여러 명이 전부 다 한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다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시기에 들어가 있는데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집에는 다른 임차인들도 살고 있어요. 선순위. 이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들이 세대수, 임차인들이 몇 집이 있느냐, 그리고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합계, 요 두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내용도 적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원룸이다, 다가구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요 세대수와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을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기재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기재해 주지 않았다, 공인중개사는 잘못 중개를 한 것입니다.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라고 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저희들이 LH, GH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다가구 단독주택에 관한 중개 계약을 체결해 보면 중개인들이
이게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에 선순위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기재해 줘야 된다는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이걸 알았다면 임차인들은 절대 그 돈을 주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명심하실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들어가는 집이 다가구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선순위 보증금, 세대수와 보증금 합계액을 반드시 적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들이 전세사기 대책 5편 공인중개사가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된다,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법무법인 설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